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죠? 노안주대? 예, 아, 예, 네. 대충 누군지는 짐작이 듭니다. F님 어서 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 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네. 인드라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저 코인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막 그동안 부합 언제 떨어지나 했더니 딱 인드라 방송 시작하니까 떨어지네요. 예. 자, 글쎄요. 예.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지, 오늘 하여튼 간에 저녁에 일요일날 행보는 코인이, 어, 이제 약간 한 1,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 하락인데, 제 생각으로는, 잠시 보합이거나 아니면은 잠깐 빨간색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녁에. 그러다가 다시 지금 가격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걸로 저는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캡파이어님, 예, 알고, 그래서 누군지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안드로메다님.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88회 억솔 타임즈 쇼 2023년 2월 5일 이놀리 빅터 로스차일드가 반미의 기원인 이유 CFR 버니폴리시 VOA RFA 성렬형 그대누님 세훈형 철수형 원희룡 박진 이계성 학생의 소리 젊은 시각 김경률 진중권 윤희숙 태영호 예, 이런 제목이고요. 네. 나처럼 노린 사람들이 많았구나.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CFR, VOA, RFA, 박근혜, 성렬형, 세훈형, 철수형, 원희룡, 박진, JW, JM, 메리타시움, 지식보관소, 김승현, 포인폴리시, 신인균, 김경률, 진중권, 학생의 소리, 어지연, 어벤져스 전략회의, 태용호, 이계성, 국토전략, 윤희숙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RFA, 네, 북한 부패가 굉장히 심각하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뇌물 없이는 어려운 노예 파시오, 자유 파시오 노예제 국가죠. 철저한 신분사회, 정치적 평등 전혀 없고 경제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VOA, 지난번에 승리통이었나요? 잠시 빠졌고 역시 조은정 앵커의 날카로운 돌직구, 조은정 앵커가 이 돌직구 날리는 어떤 질문들은 역시 조은정답다. 출연하신 분은 이제 김건이라는 분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성김, 김건 둘 다 외자네 이름이. 억제 단념 대화 김건. 오니 제킨스 국무부 국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이 옵션이 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사실상
핵을 인정하는 선에서 핵도 저 뭐야 군축하는 거 재래식 무기 군축 이러한 얘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데 큰 그림에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인드라가 뭐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인드라가 언급하겠지만 뭐 특별한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렬형 믿으시면 되고 한미 간의 그 어느 때보다 역대 최고의 어떤 대통령 이든영과 성렬형과 이든영 그 다음에 박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 그 다음에 실무자 간의 어떤 이런 성김과 김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역대 또 국방부 장관끼리 또 하고 거의 그 지금 한미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외교 채널은 거의 미국과 영국, 미국과 일본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동맹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무장과 관련돼서 인드라 얘기했죠. 이 핵무장 큰 그림 속에서 그 지금 한국 그 어떤 동아시아의 대중국 그 명분은 북핵에 대응한 억지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국 군사 억지력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 북핵 3원칙 인드라가 강조했죠. 그런 면에서 이 핵무장론도 국외본의 어떤 떡밥이에요. 78대 22 미션이다. 22 미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핵무장을 찬성하시면 안 됩니다. 성희롱도 그러한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미션을 부여받고서 합리적인 답변을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국도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건 인드라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뭐 투자에 관련돼서 인드라가 굴하지만 어떤 이런 정치 외교에 관해서는 거의 99% 적중률이다. 인드라 믿으시고 가면 됩니다. 그다음 미얀 미중 외교회담, 미중 외교회담 전에 이제 미얀 또 회담도 있다. 자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떡밥들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2월 2일 날이 박근혜 대통령 생신이시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누님, 이제는 박근혜 누님이죠. 그래서 태용 의원, 2025년 가세 분단 체제가 가성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요.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국원 기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원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러한 차기의 국원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준 국원 귀족, 국원 귀족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태용호의 미션은 그 마이너한 22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설사 국원에게 약간의 미션을 받았을지라도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특히 이 통일 대박 발언과 북핵 발언에 관련돼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태용호 의원이 탈북자 출신이고 탈북자를 상징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탈북인 분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발언에 매우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인드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학생의 소리! 광주 지부에서 이렇게 나왔군요. 그래서 뭐 저는 신경 안 써요. 국힘 전대에서 이렇게 준석이가 뭐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다 떡밥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인드라 준석이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단 하나는 이렇게 준석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또 참배했잖아요. 당대표로서 이렇게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참배한 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준석이 계열이 박정희 대통령 약간 폄하하면서 이렇게 뭐 일부러 이슈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는 호남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한다. 이러면 떴겠어? 안 뜨지. 뭔가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말장난 일부러 만들고 그걸 또 여러분들 이슈화 시키고 거기에 또 저는 그런 거 그런 정치적 떡밥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드라 얘기잖아. 자유좌파, 자유우파는 이제 발전미당이 제대로 된 어떤 자유좌파 정당이 되려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때가 되면 이제 그 민주당이 환태탕코라면 이제 바꾸면은 성렬형에 대해서도 태도가 바뀌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강준만 선생 같은 분들이 주류가 돼야 되겠죠. 강준만 선생을 지지하는 이러한 어떤 그 세력이 발전민주당이 주류가 될 때 비로소 발전민주당이 자유좌파로 거듭나지 지금 현재 상태는 좌익파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광이었고 성렬형이 세운형을 의식하나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짤 같은 거 만든 거는 또 우리 성렬형이 성렬형이 야구광인데 또 축구 네 그렇고요. 넘어가고 약속을 지키는 성렬형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전략 한반도에 새로 등장하는 주제성 기후대.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 요소겠죠. 지중해서 기후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foreign policy 인들 알겠죠? CFR은 국위본, 그 다음에 좌우로 자유좌파는 foreign policy, 자유우파는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는 친아메리카, foreign affairs는 친유럽. 그래서 역시 친아메리카 입장에서 독일 바보짓 또 기사를 올렸네요. 참고하실 것은 그 foreign policy를 보게 되면 이 저자는 이제 그 외국인인데 비한국인인데 비한국계. 근데 한국계가 하나가 있어요. 걔가 또라이야. 일부러 걔가 좀 좌익 파쇼 성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포린 플래시가 걔를 많이 출연시켜요. 포린 플래시의 저는 검은 머리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얘기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 어떤 판단. 그래서 포린 플래시는 가려서 봐야 된다. 반대로 약간 이제 포린 플래시에는 이런 어떤 한국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비한국계가 다루는 것들은 보되 이 한국계 이름이 한국계야. 요런 애들은 가려서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 포린 플래시도 쩐이 필요하잖아요. 뭐 후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면들을 고려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포린 어피어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한국계 이름이 등장한다. 그럼 좀 신중하게 걸으세요. 거기도. 약간 거기 또 우익 파쇼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한국계가 포린 폴리시나 포린 어페어즈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계 이름이 포린 폴리시나 포린 어페어즈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읽지 마세요. 간단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관련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쥐명 대게틀딱 몇 달. 아, 이 나라 실망이야. 쥐명이하고 대게틀딱 몇 달이 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해야 되는데, 진심이라고 이 나라 얘기했잖아. 어? 이 나라 진심이잖아요. 예. 아, 지금 그 맨 처음에 그 대게특당 몇 달이 막 응? 쥐명이가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쪽민당이다 막 이렇게 처음에 막 났을 때는 쪽수가 한 5만 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봤어요. 지금 10,000명도 안 돼. 10,000명도. 인디라가 있잖아. 추세 이탈 계속하고 몇 달들이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몇 달들이 많이 좀 투쟁 좀 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죄국 입시비리 검찰부마. 예. 2년인데 구속은 안 됐죠? 이유는 왜겠습니까? 이 마영성 영성이. 예. 그래서 죄국이가 대법원까지 가야지. 한 총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내년 한 1월 달쯤에 대법원 최종 판결 딱 그 시점이 좋겠네요. 내년 한 2, 3월? 이건 너무 좀 그렇고 2월, 1월 이렇게 딱 설날, 내년 설날쯤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래서 뭐 검찰은 항소하셔야죠. 맛이야 뭐 인자 쟨 무시하고. 어쨌든 뭐 한국하고 미국의 그 선거 차이를 인들아 강조했죠. 한국은 무수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형량으로 삼아요. 반면에 미국은 막 뭐 종신형 나오고 뭐 265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죄국이 저지른 모든 죄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합산해요. 만약에 죄국이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를 모두 합산하면 얘는 살아서 못 나와. 감옥에서. 미국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한국의 그 현재 법 체계는 좀 더 글로벌하게, 그렇다고 반드시 100% 미국식으로 하자고 생각은 안 듭니다. 현재 한국식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서도 기존의 한국식의 장점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되겠죠. 법 전반이 법 체계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기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한 거고, 성렬령 임명한 거고, 그 다음에 쥐명희를 당대표로 뽑은 거죠. 그리고 인들아 강조했듯이 국기본이 직접적으로 지금 주도하는 사안 3가지가 운좀비, 쥐명희, 그 다음에 죄국, 이 3가지 사안은 성렬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인들아 강조했고요. 제국이는 2년은 너무 싸고 한 10년은 살아야죠. 10년. 그리고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요건 요거대로 받고, 또 다른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죄국이 사안이 다시 나올 걸로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 죄국. 넌 살아서 못 나와, 깜빵에서. 인들아 할게. 인들아 3명 있잖아. 쥐명이, 쥐명아 미안해. 그 다음에 운전비, 죄국이는 살아서 못 나온다.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도 마판사, 그러면 마판사 있죠. 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못 살 겁니다. 마씨. 예, 참고하시고요. 예, 사법부의 오명이죠. 오명. 예, 명수, 마씨. 얘들은 사법부를 망신시킨 사법거래 같은 것들 분명히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이때 자, 예, 그래서 재수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왜 죄국이가 왜 다시 되나? 명수 사법부 때 재판 거래가 있었다. 만약에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마판사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죠. 쟤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마판사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쌈박하게 예,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잘 정리했고요. 저는 이거 대법원까지 가는 거 거의 대법원 판결문만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 건에 대해서 뭐 예, 혹시 뭐 지인 중에 뭐 이렇게 토론할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은 요 김경률 회계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중건이 예. 중건이가 또 이런 건 잘하잖아. 저는 뭐 중건이까지는 아니에요. 자유자파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는 까고 싶지 않고 얘가 뭐 법을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누가 유약 정리한 거 얘가 썰 푸는 건 잘하니까 누가 쌈박하게 정리를 잘 해줬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 얘는 나름대로 국유본의 풍향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건이가 지금 정의당이 있잖아 얘가. 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는 성유영 지지하고 이게 다 국유본이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그렇다고 국유본 귀족은 아니에요. 중건이가 그냥 국유본이 필요하니까 얘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얘 중건이만 봐도 지명이가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그 선에서 아시면 되고요. 무리가 없고 중건이를 보지 말고 중건이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국유본이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중건이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정미당 이거 망했네. 지구당면 200명 할당했는데 동원을 해도 국외본이 도와주면은 그게 그냥 해서 외신도 취급하고 막 그럴 텐데 외신이 관심이 없으면 남만 동원해봐야 뭔 소용이야.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요거는 뭐 넘어가고 이거는 뭐 이거 다 알잖아요. 뭐 이거 김건희 특검 할 거면 해. 특검 왜 안 해? 아니 뭐 저 추미애 박근혜 때 문전비 때 왜 사돈의 8천까지 다 뒤져가지고 뭐 장모 구속시키고 뭐 그럴 때 애들이 왜 정작 김건희 언니는 못 건드렸어. 죄가 없으니까 못 건든 거지. 정치 공세하지 말고 특검 갈 거면 물타기 하지 말고 왜 김건희는 안 해? 또 제국이 또 2년형 받으니까 왜 한동훈은 왜 안 해? 왜 해? 해서 무고죄로 그냥 같이 가. 고발해. 왜 안 하냐?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웃고 말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인드라 20년 동안 한 10년간 인드라하고 같이 일했던 그 고아 친구 있잖아. 인드라 블로그에서 가끔가다 얘기했던 그 친구가 모처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엿한 40대고 이제 40대고 두 자녀를 둔 어엿한 가정이에요. 이제 중산층이 됐어. 야, 이 친구가 정말
고아도 두 부류가 있거든요. 부모가 있는 고아가 있고, 부모가 없는 게 고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있는 고아가 있고 부모가 없는 고아가 있는데, 이 친구는 생고예요. 부모가 있는 그 고아인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로 그냥 맡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찾아가는 얘가 있어요. 얘는 나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는 생고하고, 어제 생고아 출신이 그래도 지금 어엿한 뭐 식품회사의 조리실장이 됐으니 이제 나름 출세라면 출세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인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갈린다.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제 쌈박하게 늘 정리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냐?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택하기 마련이다. 그랬을 때 진실이 하나냐? 아니다 이거죠. 정치 진실은 2개, 3개, 4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러한 것을 택하는 한 아무리 팩트를 가져다 대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아예 안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팩트를 가지고서 얘기해봐야 힘만 빠진다 이거죠. 서로. 그 팩트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언제 달라지나? 스스로 달라져요. 스스로 나비두면 인드라가 수십 년간 자유파시였다가 바뀌었잖아. 자유우파로. 이런 것처럼 본인이 어떠한 커다란 어떠한 자기 인생에 늘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바뀌어. 진실이 바뀌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팩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팩트를 가져다 대도 보이지가 않아. 확증 편향이 돼서 이것도 음모야, 물타기야,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간에 사실을 어떻게든지 팩트를 부정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더라도 속으로만 인정하고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그 지인들하고 정치 논쟁은 각자 상가하세요. 종교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그 사람 앞에서 뭐 신천지를 포기해라. 본인이 신천지를 신앙으로 믿는 한 옆에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지. 통일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 무슨 뭐 UFO 종교 안 나.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너야말로 세상의 진실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바뀌어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김승현, 이건 뭐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이 친구는 약간 어그로 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잘하고 있고, 전장현, 그 인드라가 그 좌이파시오 사회당 출신 아닙니까? 사회당에서 3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한국 정치사에 3가지를 남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드라. 왜냐하면 사회당 게시판에 인드라가 사회당 당원 여러분, 차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줍시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누님으로. 이걸 2000년대 초반에 얘기해가지고 센세이셔널, 쟤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래요. 사회당 게시판에 인드라가
박근혜 누님을 그때 인드라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뭐 지금 국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회당 당원이었고 그랬던 시절인데 첫 번째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회자가 됐어요. 쟤 누구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기본소득제. 이게 이제 유럽에서 유학 갔다 온 애가 기본소득제 내놨고, 아마 얘도 이제 그 이리저리에서 아마 정의당 쪽에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도 아니면 기본소득당으로 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친구예요. 이 박경석, 전장현, 장애인 이동권 연대. 맨 처음엔 저도 호의적이었지, 이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에요. 제가 많이 겪어서 사회당 이 세 가지 잡고, 사회당의 세 가지, 인드라, 그 다음에 저 전장현, 박경석, 다른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제. 이 세 가지가 사회당의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정북파란, 한국에서 정북파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게 사회당이에요. 네 가지나 되네. 제가 정북파라고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애가 사회당에서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정북파라는 개념. 그 전에는 친북이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친북과 무작정 이렇게 민노당 내 간첩단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무조건 문외화적으로 충성하는 애들, 같은 주사파라도 한쪽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강철처럼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어떤 주사파 뭐 이런 식으로, 황장엽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애매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게 종북파. 종북파는 무조건 북에서 지령 내리면 거의 100%로 따라야 되고, 한 글자라도 북한 지령에 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반쪽 일성, 반쪽 정은, 반쪽 그걸 정병하고 뭐 어쩌고 주체 철학을 맹신한다고 할지라도 걔는 이단이다. 특히 이 주체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주체 사상을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 바로 한 글자라도 북한의 지령대로 안 하는 자들은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욕먹었던 애가 저 누구지? 걔 그 문 먹사 있잖아. 문 먹사 걔 있잖아요. 그 문성근 애비 있잖아. 걔 갑자기 그 이름 생각 안 나네. 이관이 인드라가 이제 성균관대에서 술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숫자석에 같은 숫자석. 그 이관이가 얘가 지 짱구대로 돌리다가 김대중 지지 않고 김영삼 지지하다가 얘가 완전히 찍혀가지고 말년이 비참했잖아. 얘가 이관이가 말년에 김대중 대신 김영삼 지지했거든.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이칸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바람에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애가 누구죠? 그 하태경이가 이 이칸이 계열이거든. 얘가 태경이가.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그렇다. 세훈이 형이 잘하고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이거 이제 현실화 돼야죠. 그래서 노인회하고 잘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연령이 좀 노령화되고 가고 있는데, 인드라도 이제 좀 있으면은 무료. 근데 뭐 인드라는 이거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부담해야죠.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 좀 이거 상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임승차 이것들의 연령을 예, 이제는 뭐 예, 60대도 다 팔팔 나는 나이고 일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 생각은 7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좀 올려야 된다. 70세도 건강한 분들 많습니다. 인드라에게 이렇게 간간다 연락을 주시는 그 요원님도 70대잖아요. 70세 이상 정도로 연령을 확 올려서 무임승차율을 좀 낮춘다면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낼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원희룡도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도 잠시 했고 경험해본 사람이 더 무섭죠. 인제라도 학생운동하고 감옥 가고 5급 노동 담당 비서관 해서 감은 잡고 있죠. 감은 잡고 있지.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는 놈이 더 무서워요. 원래 비리들을 다 알거든. 그 다음에 문전비가 묻어놓은 에너지 3중지래. 지금 뭐 난방비 때문에 신났지. 근데 난방비는 야 인드라가 심쌍년 하는데 심쌍년조차도 이건 문전비 정권 파쇼 정권 탓이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심쌍년조차도 이거는 성재로 탓이 아니라 니들 탓이야. 자유파쇼 민주당. 이거는 그냥 쌍년이 선에서 끝내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니들이 탈원전 뭐 그다음에 이 무슨 한전공대 그 다음에 인드라가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는데 문전비가 인프라 문전비 때 인프라를 바꿨어야 돼요. 인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그 사회 그 기관 시설들 있잖아요. 가스면 가스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스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노후화되면 바꿔줘야 되거든. 이게 근데 표시가 안 나. 안 바꿨어요. 그냥 내둔 거야. 노후화가 됐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근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 돈으로 선심 행성을 한 거예요. 이쪽에다 돈 안 쓴 거지. 표도 안 나고. 두고 이거 여러분 어디서 가스관 터지고 뭐 이러면 이거 다 문전비 탓입니다. 세훈 형이 잘 지적했죠. 강남에 왜 비만 오면은 막 펑펑 터져. 골룸박이 안 해놓은 거야. 10년 동안 세훈 형이 했잖아. 보세요 여러분. 강남에서 막 그냥 이런 거 후진국 이런 항모 이런 거 터지고 가스관에서 폭발나고 그 성령 탓 아닙니다. 문전비 탓이고 골룸박 탓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윤여리님 어서오세요. 다른 데 가서 어떤 애가 무식하게 한 소리 하면 딱 얘기하세요. 문전비 탓이다. 반박자료 가져와라. 이러면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한국이 전기값이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싸요. 올리면 올려야 돼. 올리긴. 근데 한국에서 지금 여태까지 전기료가 싼 것은 한국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저렴했고 산업 설비 전기값하고 이 가정용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덩달아게 싸진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이 다른 나라들은 제조업 시설이 없으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감당이 못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제조업에서 먹고 살고 여기서 수출로 먹고 사니까 여기서 나온 돈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버텨줬던 거예요. 만약에 한국의 제조업이 망한다? 그럼 다른 나라들처럼 전기료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의 반도체 안 팔리면은 한국 전기료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난방비 이런 거 지금 무슨 여러분 배낭여행 가서 유럽에
예, 파리나 런던 난방비 물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겁나서 히터 못 켜. 겁나서 수돗물도 못 써요, 여러분. 예. 파리에 식당 들어가면 물 줍니까? 안 줘요. 유럽 식당도 물 안 줘. 한국 공짜로 다 주잖아. 유럽 식당에서 물 안 줍니다. 사서 먹어야 돼요. 에비앙 7,000원인가? 그 물 마시느니 맥주 마시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교통비 일본 생각해보세요. 무슨 뭐 민영화 때문에 영국의 국처 이런 무슨 영국만 따니 일본도 그렇고 예? 파리는 더하고 예?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지금 대중교통료가 선진국 중에 제일 싼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네? 교통비도 똑같아. 물류가 한국의 제조업이 잘 돼야 되니까 물류가 잘 원활해야 되니까 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차츰차츰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식값도 20년 전에 한국 음식료 되게 쌌다고 막 유럽에서 된장찌개 2만원, 2만 5천원 할 때였는데 한국은 그때 3천원 그랬어요, 된장찌개. 좀 많이 비슷해졌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난방비 폭탄이네. 난 그거 좀 우습게 여겨요. 네, 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려도 차근차근 좀 더디게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운전비가 잘못한 거지. 좀 더 천천히 갈 수도 있었는데 운전비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거는 운전비 탓은 해도 돼. 이거는. 근데 다른 정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하다못해 반쪽 노면도 할 건 했어. 하여튼 간에 인드라 얘기했잖아.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인드라가 반쪽 노면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당군인의 최악의 지도자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보다 반쪽 노면보다 100배 멍청한 또라이가 문전비 아닙니까? 여전히 문전비가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님에서 문전비 달력 뭐 이런 거 집에다 모셔놓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지명이는 싫어하더라고. 예. 그러나 그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김대중 좋아하는 사람이 중에는 반쪽 노면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반쪽 노면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문전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문전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지명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법칙. 전국화도 마찬가지예요. 전국화도 반쪽 일성을 좋아하더라도 반쪽 정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애도 있고 반쪽 정의까지는 인정하더라도 반쪽 정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까 제가 반쪽 노면 비판하더라도 각구더님 공공요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을 하고서 올려라 이거야.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 일을 하고서 올려. 그때는 올릴 수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올리는 건 올리되 그것들의 너무 지나치게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할 일을 하라 이거야. 할 일도 안 하면서 생색내면서 올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문전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할 일을 하라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관을 교체하든 뭐라든 한전공대를 없애든 첫 수영 1500 기구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대 중립입니다. 누가 되든 지지합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인드라 구변론 분석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최수영이다. 단 조건은 세훈이 형이 그 서시장으로 계속 레전드 종신
서울시장을 한 조건. 만약에 세훈이 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근데 현재까지는 빠찡코 부산 철수 형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3명으로 압축된다. 김이박모 C가 아니고 그 다음 60년대 출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당선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 3가지 조건 속에서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는 3명, 후보는 3명이다.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철수 형, 원희룡, 이 3명을 압축된다. 다른 사람은 김이박 노씨거나 혹은 50년대생이거나 한동훈 법무장관 70년대생입니다. 다 자격 미달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추세 대응. 뭐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 그래서 저는 인드라가 다른 얘기 갖고 쭉 블로그에 있는 걸 읽어보시고 제가 하나 또 다시 깨달음을 얻었던 거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인드라가 놓친 게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관 차트, 주간 차트, 일일 차트, 240분 차트, 60분 차트, 그 다음에 뭐 5분 차트, 1분 차트 이렇게 다 보면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게 인드라가 문제였구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가나 코인의 어떤 가격에 현재가에 연연하지 않으려면은 나름대로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올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인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을 것인가 생각하고 자기 목표가를 얼마나 둘 것인가 정확한 목표가를 두셔야 돼.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올라갈 것인가 판단하시고 아니야 더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판단이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드라가 나왔던 상반기 상반기까지는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요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는 오르더라도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하반기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6개월 단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 3달, 석달 이건 분기마다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투자할 때 반드시 3개월 단위로 투자하거든요. 투자 계획 세울 때 3개월 단위로 투자한다. 그래서 선물 옵션 같은 때 이 3개월을 많이 계획을 잡고 있다. 만약에 헤지 펀드에서 1월달 전세계 1월달 주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코인을 올렸다면 최소한 내년 3월까지 가는 3월 말까지 가는 플랜 속에서 지금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2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들고서 결정하고 시장을 봐야 뭐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고 일주일 내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지. 인드라가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인드라가 이익인데 인드라가 새 가슴이다 보니까 막 그냥 10% 폭락 그러면 막 그냥 다 팔고 나니까 인드라가 최저점에서 팔았어. 그런 거를 인드라가 2번 겪었어요. 최저점에서 인드라가 팔았어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인드라가.
그랬더니 인드라님 달러 가격 전망. 저번에 했잖아요. 환율 전망. 예. 뭐 지금 잠시 약간 뭐 이렇게 달러가 약간 강세로 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한다. 큰 추세는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내년 부채 협상까지. 그러니까 간단해서 내년 제가 볼 때 내년 6월 말 아니야. 인드라 볼 때는 어쨌든 인드라 생각에는 하여튼간 7월 말 8월 말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부채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부터 강달러가 다시 들어온다. 지금 강달러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달러지만 강달러라는 큰 데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강강으로 간다. 하반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부채 협상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연착륙해. 미국 정부에는 연착륙이 돼요. 부채 협상 뭐 짐노조 스타일 같은 그 늘다리가 뭐 헛소리 하는데 언제는 부채 협상 문제 안 됐습니까? 언제는 달러 안 풀었어? 다 문제 없어 여러분. 달러 지금보다 10배 이상 풀어도 돼요. 내가 얘기하잖아. 달러 많이 푸는 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달러를 안 풀면 세계 경제가 망해요. 이게 다른 음모론과 인드라의 차이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왜?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에서 지금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돼 있잖아. 나이지리아나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경제 발전, 콜롬비아에서 경제 발전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10배 더 찍어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인드라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 달러를 더 찍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한국 좀 키워서 한국 원화 가치 좀 키워서 한국 돈이 좀 아프리카나 남미에 좀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죠. 지금보다 한국 경제 2배로 키워서. 왜냐하면 이제 친중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 그 역할을 맡았다가 중국 끝났잖아. 일본이 좀 역할 맡았다 끝나고 이젠 인도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뭔가 뭐 해줘야 되고 그렇죠. 남미에서도 브라질이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거죠. 멕시코가 좀 해주고.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를 원해요. 10배 더 찍어내야 돼. 자 끝내고 뭐 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식한 애들이 무슨 뭐 부채 협상으로 달러 뭐 무슨 뭐 미국이 달러가 휴지가 된다. 나는 하여튼간에 뭐 집값 폭락론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나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 집 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세요. 투자자는 지금 사. 코인은 12월 달에 샀고 주식도 12월 달에 샀을 거 아니에요. 다들 죽는다. 주식판 망한다. 코인 망한다. 그때 사요. 언론으로는 뉴스로는 자이파시오 애들 선동부대도 데려다 놓고 집값 폭락한다. 집값 폭락한다. 투자자는 그때 사요. 오른다. 그때 팔고. 지금이 그럼 어떤 때야?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살 때야 살 때. 근데 타이밍 잘 잡고 가야죠. 이들 올 때는 지금 전 제 생각에는 다음 주 하여튼 2월 달은 조정 국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2월 달은 여러분 조심해서 이때가 또 1월 달 놓쳤어. 1월 달에 주식이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코인이 폭등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뒤늦게 올라가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40% 오르면 예를 코인 40% 올랐잖아. 10% 정도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모양 좋잖아요. 그때 사면 돼. 기다리면 떨어져. 한번 폭락 줄 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막 올라가지 못해요. 주식이든 뭐든. 제 생각엔. 그래서 제 시나리오 뭐 인드라 불화 경제학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인드라 생각에는 1월달 한번 크게 줬으니까 2월달 전반적으로는 한번 그냥 휨보장 만들어주고
예, 왔다리 갔다리 좀 해주고 3월달 전에 한번 다시 한번 폭등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2월달은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 상권업체 위노바 투자 실패와 비트코인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하니 CFR에서 반응이 웃기네요. 아니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메인에 걸어놨어. 예. CFR 메인에 담배 뉴스가 나오는 건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특히 인드라가 맨솔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시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인드라가 지난 수요일날 11시에 방송했는데 10시 50분 5분 딱 5분 전에 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인드라 방송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인드라 방송 보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물론 인드라가 이 코인 때문에 담배 폈다, 뭐 주식하다 담배 폈다 이런 얘기는 이전 방송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동시성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계화가 돼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서 CFR에서 업로드하는 게 반드시 뉴욕 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고 뭐 하와이에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LA에서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CFR이니까 그 정도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웃어 넘기고요. 우연이겠죠. 다른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이계성 평신도 이제부터 이제 1분 쉬었다가 오늘 주제인 빅토 로스차일드가 왜 반미의 기혼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인 빅토 로스차일드가 반미의 기원인 이유, 이러한 얘기를 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뭐 다 이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종합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20세기 전반에는 파리 로스차일드가 1930년 이전에는 파리 로스차일드가 국유본 황제였고, 그렇죠.
33년에 죽습니다. 그 양반이 34년인가 33년인가. 제임스 로스차일드인가? 네, 파리 로스차일드. 그분이 그 황제였고, 그 다음에 그 30년부터 한국전쟁 53년까지는 버트란트 러셀이 국영 황제였고, 그 다음에 그 54년부터 1973년까지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국영 황제였고, 73년부터 2000년까지는 데이비 로펠러가 국영 황제였고, 2000년부터 2017년 요 한 15년 17년간은 제이 로펠러와 데롭주 사이에서 하여튼 간에 어떤 차기 국영 황제가 정해지지 않았던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17년 정확히는 2019년 이제 이든영 취임과 함께 2019년부터 정식으로 데롭주가 황제가 됐다, 국영 황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대통령 이제 아이젠하워, 트루먼,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 1930년대 미국 대통령. 이 사람들을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다. 반쪽 일성과 이승만 대통령을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이다. 처칠을 임명한 것도 버트란트 러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한 미국 대통령은 언제부터냐? 케네디 때부터다. 케네디.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레닌은, 그럼 소련 같은 경우는 레닌을 임명한 그 누가 임명했나? 파리 로스차일드,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임명한 거고요. 레닌은.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은 그 레닌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은 스탈린은 누가 임명했나?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했고, 후르시초프는 누가 임명했나?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택동은 누가 임명했나?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했습니다. 등소평을 임명한 것은 데이비 로펠러죠.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는 좀 그냥 이제는 구본론 관점에서 상식으로 아시고 가시면 되고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반미를 한 이유는 간단하게 자기가 위치한 지역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좌소련, 자기의 식민지, 직영지, 소련, 좌소련, 우미국, 좌모스크바, 워싱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자기가 파리 로스차일드 시절부터 강점으로 여겨왔던 금융과 정보기관과 금융을 통해서 장악했어요. 근데 특히나 제임스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금융에 나름대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했다면, 빅터 로스차일드는 금융에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정보부에 의존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007 영화에 나오는 세계 정보를 꿈꾸는 스펙터의 실존 인물이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자기가 딱 54년에 빌더버그 만들면서 세계를 장악했어. 그래서 그러면은 견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스탈린을 아웃시키고 후르시초프를 내세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이젠하워를 내려와야 되는데, 아이젠하워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2차 대전 영웅이니까 못 내려오잖아.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예, 미소 양국 지도자를 한꺼번에 낙마시킬 수 없으니까 먼저 50년대 반소부터 하고, 예, 반공정책을 해가지고 반소, 그래서 스탈린 격함동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반미죠. 반미의 기원은 언제부터죠?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여기서 묘하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빅터 로스차일드는 왜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고 확전을 시켰나? 미국을 엿먹이려고 했던 거죠. 데이비드 록펠러를 엿먹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구별 황제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욕먹어야, 자기 대신 욕먹어야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일본과 독일이 욕을 먹었다. 히틀러와, 걔는 파시스트니까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막, 예? 영국, 프랑스의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예? 영국, 프랑스가 저지른 죄악에 비해서 미국이 저지른 죄악은 죄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따름이고 역사서에서 제대로 기록을 안 할 따름이죠. 그쵸?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인류의 질투심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 히틀러, 일본, 무솔리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뒤에 딱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 타겟은, 예, 스탈린 격하운동. 그래서 스탈린 비판은 또 많이 나오잖아. 이게. 예, 레닌 트로츠키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어요. 트로츠키가 인간 도살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나와, 역사서에서. 예. 스탈린에 대한 어떤 문제만 많이 나와. 모택동에 대한 문제만 많이 나오고. 모택동 인간 도살자 진짜 파시스트죠. 그건 별개로 하고, 어쨌든 전 세계의 반미의 기원은, 주체는 빅터 로스차일드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별 황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엿먹이고 자신의 식민지였던 미국을 계속 식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국가가 아닌 식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커져가는 데이비드 록펠러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미, 베트남 전쟁을 확전시킨 것던 겁니다. 그래서 1967년에 CFR을 장악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미국 구변 귀족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킨 거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미국 민주당이 무너진다. 민주당이 무너지고 좌익파시적 미국 노동당이 들어선다. 이러한 어떠한, 그리고 미국은 망한다. 이런 경각심 속에서 미국 CFR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혁명이 1973년에 성공을 거두고 빅터 로스차일드는 구별 황제 자리를 내놓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반미 이런 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거를 지금 전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대륙주 황제인데 여전히 왜 반미야? 아직도 일각에서 우리 좌익파시오 민주당 반미면 어때? 반쪽 놓으면 이런 애들이 아직도 죽어도 죽은 건 아닌 것처럼 좀비처럼 날뛰고 있는데 대륙주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중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반중의 시대, 이건 한번 이렇게 정하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중의 시대가 된 겁니다. 도래한 겁니다. 반중의 시대 언제까지 갑니까? 1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친중의 시대가 무려 50년 동안 친중의 시대였어요. 73년 핑퐁 해가지고 지금 2023년 아닙니까? 50년 동안 친중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향후 50년은 반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반중의 시대로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반중은 반중의 기원은 누굽니까? 대륙주죠. 대륙주 구역황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예? 아셨죠? 예. 아 그러면 이런 이제 음모론에 쩔은 애들은 그럼 다음은 미국이 그랬듯이 중국이 다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내가 장담할게요. 중국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중국이 그랬으면 이미 일본이 했어. 예. 어떻게 일본하고 중국이 아니에요. 예? 일본이 과거에 유럽 전체 경제력을 다 맞먹는 그런 게 일본이었다고요. 일본이 망했잖아. 아직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중국, 일본 꼴 됩니다. 세계 중심 국가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빅토 로스차일드 가문이 20세기, 19세기 때 예. 견제가 없었겠습니까? 항상 있었어요. 예? 로스차일드 가문 금융 재벌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많았어요. 그런 금융 재벌들 다 아작내고 우뚝 선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고, 그 다음에 9번 이쪽 버트란트 러셀 이쪽도 프리메슨 세력이 있잖아요. 예? 버트란트 러셀의 어떤 중심은 어쨌든 전 세계 프리메슨의 중심, 요즘 프리메슨의 중심도 미국에 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전 세계 프리메슨의 중심은 영국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할 따름이지. 음모론들은 그런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기존의 어떤 음모론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들 그런 음모론은 그냥 비판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종교 일치, 세계 종교 일치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것도 빅토 로스차일드 시대에 필요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민지 관리 위해서 필요했던 게 종교에서 각 종교계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을 파견하고 카톨릭을 움직이고 기독교를 움직이고 불교를 움직이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해방신학을 뭐 누가 만들었겠어. 해방신학은 최종 승인한 건 빅토 로스차일드지만 인들아 볼 때 해방신학의 원산지는 파리 프리메슨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민족 해방 운동 뭐 이런 거 있죠. 해방 신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프랑스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프랑스 철학 막 같잖아. 아무도 이제 프랑스 철학 안 읽어요. 해방 신학 끝났어요, 여러분. 아직 그냥 지금 뭐 저 천주교 사제들이, 카톨릭 사제들이 10대 20대 때 막 읽었던 거, 산호맹 애들이 읽었듯이 그런 거 해방신학, 지금 그걸로 이제 지금 애들이 숙고통이 돼가지고 그거 안 바뀌거든. 그래서 지금 뭐 주교 뭐 이렇게 사제되고 그런 건데, 얘네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그 인생대로 사는 거. 어차피 옛날 중세시대 때 저 로마 카톨릭 사제도 다 꼴통들이었잖아. 헛똑똑이들이었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에 쩌든 애들이에요. 걔들이 무슨 신 때문에 무슨 뭐 하겠습니까? 지 이권 때문에 그런 거지. 이권 때문에 뭐 이렇게 약점도 잡혔겠지. 뭐 이렇게 평신도 하고 떡치다가 걸려가지고 약점 잡혀가지고 넌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라 뭐 이런 어떤 약점 잡혔을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또 바뀌었잖아요. 데이비드 로클러가 이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을 바꿨죠. 폴란드, 그동안 이태리 출신의 교황이었는데 그거를 딱 바꾼 사람이 데이비드 로클러, 브레진스키가 폴란드계 유대인이니까 같은 바오로 폴란드 출신의 교황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여태까지 빅토 로스차일드 뭐 이런 애들이 한 거고, 이 바오로 2세가 그 폴란드 교황이 바로 이제 데이비드 로클러가 임명한
교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종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예. 뉴라이트, 기독교계에서 뉴라이트 나왔잖아. 그 누가 만들었어? 데이비드 록펠러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했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해서 경제 발전시키고 그러라고 대통령을 임명한 게 아니에요.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왜? 한국에 한국전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과 유엔군이 천사, 말하자면 중공군이 악, 이렇게 싸웠잖아요. 50년까지만 해도 북한군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50년대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51년부터의 전쟁은 순전히 유엔군과 중공군의 싸움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주력이었어요. 북한군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전멸했어요, 여러분. 51년부터는 국제전쟁이에요. 제3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북한군 없어요. 가용 능력이 없었습니다. 50년까지만 가능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는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미국도 2차 대전의 승전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미지를 전 세계가 그래서 친미였는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반미로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어쨌든 유엔데이 이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시킴으로써 오명을 만들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 확전. 두 번째는 뭐냐? 큰 그림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그게 반쪽 일성도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는 친소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택동파가 있고 스탈린파가 있었는데 스탈린이 되졌잖아. 크루슈프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모택동은 누구? 버트란트 러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하고 전임 구모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하고 신임 구모 황제인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딱 북한을 두고서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북한까지 이 북한마저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중소 관계가 생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자. 제가 뭐 북한은 그냥 어차피 별볼 일 없는 데니까 그냥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분단 체제 유지하려는데 반쪽 일성만한 놈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반쪽 일성이 지가 혼자서 잘난 것처럼 막 자기가 등거리 외교로 잘한 것처럼 해대고 헛질하니까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그 꼴을 또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 임명해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라 그랬던 겁니다. 반쪽이 쏜 걸 착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내 편인가? 생각하고 가짜 보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에는 막 유대 최초로 시온이 정서, 가짜 문서 시온이 정서를 번역하는 등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호응하려고 애썼어요.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뭐 한국의 화폐 개혁도 미국 가서 하지 않고 영국 가서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빅터 로스차일드가 시큰둥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경제 발전이고 경제 개발인데 돈을 안 줘. 투자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빅터 로스차일드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막 빅터 로스차일드가 얘 바꿔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예. 뭐 이렇게 했던 거라면 예. 그래서 60년대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해도 잘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인드라 강조했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예. 전 세계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드라에게 예? 단군인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1967년 CFR 그 이후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추가 파병 취소한 겁니다. 예. 일당 100, 일당 만, 일당 100. 한국 해병대가 예, 10,000만 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면 100만 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전장을 뒤흔들 수 있고 예?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트남이 없고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의 해병대가 10,000명이 엄청난 국위본 귀족들 간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추가 파병했다면 예, 베트남 전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예, 청와대 습격도 나름대로 국위본 미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을 안 했어요. 그게 데이비드 록펠러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자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포항제 참여 좀 해줬던 거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반도체, 중공업 할 거 없이 거의 그래서 인사동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딱 와서 도자기 하나 사가잖아. 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세계 정세가 베트남이 결국은 예, 넘어갔잖아. 그것도 국위본 질서에서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되는 게 데이비드 록펠러예요.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을 질질 끌수록 아프간처럼 어떻게 돼요? 반미만 더 커질 뿐이죠. 그건 빅터 로스차일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는 어떻게든 베트남 전쟁 끝내야 됐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안보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니까 유신 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뭐 내부에서는 독재. 저도 맨 좌이파이셔 시절에는 경제는 잘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는 문제 있지 않냐. 근데 이게 구본론 관점에서 보면은 오원철 경제수석의 얘기대로 70년대 경제 발전과 유신체제 정치는 이건 떼내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70년대 경제 발전할 때 유신체제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저도 이걸 이해 못했어. 20년 동안. 아니 좌이파이셔 때는 아예 이해하려고도 안 했고 구본론을 정립한 10년 동안도 그래도 경제는 잘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존경할 만하지만 유신 체제는 비판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인드라였어요. 근데 구본론을 제대로 이 역사를 그 전에는 막 그냥 다 그냥 모든 건 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한 것처럼 그 어줍지 않은 음모론을 초기했던 초기의 구본론 같죠. 정보가 부족했죠. 그때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계성 평신도는 걱정하지 마시라. 한국 천주교는 바뀔 수밖에 없고 변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카톨릭의 청년들이 다시금 새로운 평신도 운동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대로면 한국 카톨릭 미래 없습니다.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이 맨날 기독교인 숫자 줄어든다고 걱정하죠. 그보다 급감하는 게 기계성 평신도도 잘 알겠지만 카톨릭 숫자는 더 줄어들어요. 인드라 80년대 때는 영화만 나오면 다 목사들은 다 목사 개독교 이러면서 영화들 자체가 다 개신교는 비판하고 신부만 나오면 다 긍정적이었어요. 명동성당 6월 왜? 구기본은 왜 6월항쟁 일으킨 것도 구기본이거든요. 6월항쟁의 그 어떤 성지로 명동성당을 꼽았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 대부분의 이런 어떤 혁명이나 쿠데타, 폭동은 배후가 구기본입니다. 6월항쟁 누가 일으켰어요? 5월항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구기본이 일으킨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필요해서 일으킨 겁니다. 이제는 끝났어. 한국 카톨릭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필요했다면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한국 카톨릭이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니들의 미션은 끝났다는 거죠. 이런 수구꼴통이 됐어요. 이제 한국 카톨릭이 수구꼴통이 됐습니다. 새로운 주류가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계성 평신도의 말씀을 잘 듣고서 반드시 이계성 평신도처럼 말씀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한국 카톨릭을 구원할 때다. 마치 지난 1870년대 로마 점령으로 교황령이라는 것을 잊고 나서야 한국 세계 로마 카톨릭이 살아났거든요. 그 전까지 교황과 대주교들은 썩어 빠졌죠. 전 세계 카톨릭들이 다 비난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걸 다 세속적인 걸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비로소 다시 로마 카톨릭이 자신의 권위를 찾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냥 그 후로도 이 로마 교황청 찐따들은 교황이나 이런 찐따들 계속 뭐 히틀러도 지지하고 일제 군국주의도 지지하고 요즘은 또 뭐 시진핑 중국 공산당하고도 약간 썸씽이 있고 이러잖아. 얘네들은 교황들은요. 여러분들 저 카톨릭 신자라고 교황 뭐 이렇게 지지하지 마시고요. 교황 목을 잘라야지 여러분들이 한국 세계 로마 카톨릭이 삽니다.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뭐 개신교인도 아니고 그냥 신을 믿지만 뭐 불교인도 아니고 뭐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아무 종교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전 세계 카톨릭의 부흥을 바랍니다. 전 카톨릭 부흥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부흥도 바라고 유대교의 부흥도 바라고 이슬람의 부흥도 바랍니다. 다만 각 종교마다 안에 있는 썩어빠진 수구꼴통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갈취하고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들은 각 종교인들이 내부에서 정화시켜야 되겠다. 타 종교가 와서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를 자기 종교 내부에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거 다 드러내고 도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질문 주실 분들, 어쨌든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반미의 기원인 이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빅토르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 빅토르 로스차일드의 의도, 박정희 세 번째 이 의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베트남전 확전을 위해서 필요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싹 돌았으니까 나가래가 됐죠. 두 번째는 이제 반쪽일성이 얘를 어떻게 대안이 없네 그냥 내비둔 거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정통성이 있잖아. 동학혁명가의 아드님이잖아요. 반쪽일성은 애비가 반쪽이잖아. 마약 팔던 반쪽이잖아. 정통성이 없거든 걔는.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낳았으니까
북한에서 예, 동학혁명, 정약용, 그 전까지 50년대까지만 해도 정약용 선생, 예? 시락, 무슨 뭐 동학운동 싹 다 사라졌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일본은 어떤 위치냐면 버트란트 러셀의 영향이 가장 있긴 셌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복지 체계를 만든 건 버트란트 러셀이 만든 거예요. 50년대 때. 버트란트 러셀 작품이에요. 모택동은 뭐 주운내 통해서 모택동 중국공산을 움직이듯이 예,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예? 동북아 정세에서 예,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했던 것은 예, 그냥 여타 제3세계 독재자들처럼 예, 그냥 그렇게 악마화시키려던 게 빅토르 로스차일드 입장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웬걸 전 세계 독재자 중에 이런 독재자가 없어. 예, 대부분의 지금 요즘 그 아프리카 국가들 보세요. 예, 다 문전비나 밭종 놓으면 뭐 이런 애들처럼 다 썩어 빠졌잖아. 돈 밝히고. 박정희 대통령 일화 보세요. 막 일본의 그 예, 흑룡회가 접근하고 무슨 미쓰비시가 접근하는데 자기 능력만 본다. 예, 아무리 밑에서 막 관료들 매수해가지고 막 그 사건 딸려갈 때 노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문전비나 지명이 예? 밭쪽 노면 같은 경우는 예? 해먹고 그냥 뭐 시계 버렸다 논밭에 이렇게 할 텐데 박정희 대통령 노 해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원했거든. 박정희 대통령을 최대한 부패하게 만들고자 했던 게 빅토르 차일드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모델이 망가졌습니다. 이 비동맹 민족해방운동을 이제 만든 것도 반미를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에 투사했단 말이에요. 전적이. 제주도 하면은 그 4.3항쟁. 그 4.3항쟁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여수반란 사건. 예? 그리고 자기 형이 박상혁, 예? 김종필, 장인어른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 대구 항쟁 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의존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이름이 김종필 장인어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네? 교사하다가 일본 교장하고 싸우고 장례를 고민할 때 어떻게 하다 네? 이게 말빨로는 도저히 안 되고 네? 힘을 길러야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만주로 갈까? 그럴 때 조언을 구한 사람이 바로 그 김종필 장인어른이에요. 그분이 만주 육사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간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종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끔찍하게 였기 때문에 자기 조카를 김종필하고 김종필을 믿으니까 김종필 풍문화 김종필 선생을 믿으니까 그 조카하고 결혼시켜줬지 안 시켜줘. 예, 웬만해서 안 시켜줘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상희.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BTS 뭐 그런 얘기 쭉 보세요. 시시콜콜한 얘기 블로그에서 했던 얘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고요. 뭐 놓친 게 있나? 이탈리아에서 살아남기 신도 보시고요. 정체성과 미션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비보이 네. 자 12시 전까지 10분 남았네요. 네.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갔다 올 테니까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베트남 전쟁을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였나? 일당백 만 명이면 종쟁 종식은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초기에 투입될 때까지만 해도 빅토 로스차일드 요구였는데, 예. 그리고 빅토 로스차일드가 케네디를 암살한 것도 저는 베트남 전쟁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케네디가 빅토 로스차일드한테 고맙다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거는 빅토 로스차일드 덕분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로스차일드 가문 덕분이, 유대인 덕분이라고. 그래서 닉슨이 그다음부터 나는 케네디에게 진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졌다 이러고 막 떠들고 다녔어, 닉슨이. 그래서 그걸 눈여겨본 데이비드 록펠러가 닉슨을 임명한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처음에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을 때는 빅토 로스차일드나 전 세계 굵은 귀족들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던 거예요. 한국군이 이렇게 정도로 잘 싸울 줄을 다들 몰랐어. 몰랐는데 막상 생각보다, 왜 김우중처럼 세계 경영, 잠시 저 소련이 망한 다음에 구병 귀족들 지분 정리할 때쯤에 잠시 이렇게 대리사장 임시로 맡겼던 김우중이 딱 맡겼는데, 김우중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세계 경영 그런 것처럼 잠시 좀 이렇게 좀 베트남 전쟁을 조금 더 질질 끌게 하기 위해서 한국군 파병시킨 건데, 웬걸 이거 이러다가 하는 남베트남이 이기게 생겼어. 그 정도로 한국군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한국군 파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파병을 만약에 했다면 전쟁 끝나지는 않지. 왜냐하면 밀양 공세를 계속할 거고 여러 가지 말해서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양쪽의 균형 밸런스가 계속 유지돼 가지고 베트남 전쟁이 70년대까지 뭡니까, 그냥 계속 이라크 전쟁처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약간 과장돼서였지, 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전투와 전략은 또 다른 거죠. 아무리 패튼 2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한국전쟁에 메가더 장군이 아무리 막 패튼 대전차가 밀고 가든, 메가더 장군이 인천 대상륙 작전은 아주 기막힌 작전을 쓰더라도 전략 자체를 가지고 있는 한, 힘은 국유본이잖아요. 그럼 메가더가 해임되고, 그렇죠? 인도라 지연방송에 얘기했죠. 메가더 왜 해임됐습니까? 메가더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 중국이 미국 식민지가 되면 안 되거든. 영국 식민지여야 되니까. 당시에 저 중국 땅은 누구 거? 버트란트 러셀 땅이었거든. 근데 메가더가 같은 인도라 얘기했죠. 버트란트 러셀도 프리메슨이라고 할 수 있고, 메가더도 확실한 프리메슨이고, 트루먼도 프리메슨이지만, 중요한 건 프리메슨들은 조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출생지 조국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프리메슨 서약을 받은 데가 자신의 조국이에요. 만약에 뉴욕에서 프리메슨 서약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뉴욕을 위해서 사는 프리메슨이에요. 한국 최초의 헐버트인가? 그분인가?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 영국인이자 유대인인 분이 한국에 와서 항일운동하다가 돌아가셨잖아. 이분은 한국 최초의 프리메슨 지부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이 자기 고향인 거예요. 한국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일본 프리메슨에서 서약한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살다 죽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버트란트 러셀, 얘들은 이권 침해니까 철저하게 메가더를 막았던 거고, 구경 황제니까 트루먼에게 지시해서 잘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트루먼이 자른 게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자른 거죠. 그럼 버트란트 러셀이 왜 잘랐냐? 전 버트란트 러셀 좋아합니다. 수학자고 철학자.
하지만 국어 황제로서는 공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저는 버트란트 러셀 좋아합니다. 수학자자 철학자고 천재 중에 천재예요. 빅터 로스차일드도 천재죠. 예, 공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문 주시고 일단 1분 쉬었다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이후 세 번째 얘기를 들었는데 빅터 로스차일드나 그 이전에 버트란트의 300일론의 그 영국 구경 귀족이나 데이비 록펠러 그다음에 오늘날 데록주처럼 이 구본의 어떤 전략이 바뀌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인드라가 얘기 안 하려다가 세 번째에서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얘기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한국이 수천 년 동안 그 반도 국가로서 그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는 얘기죠. 예, 중국 대륙으로부터. 그래서 분단을 하게 되면 섬나라가 되잖아. 섬나라. 사실 한국은 섬나라고 북한은 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었던 겁니다. 분단은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비극이지만 한국인의 비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게 한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 그래서 2025년부터 이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인도가 강조하잖아요. 그게 분단 체제의 장점이 여태까지 많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딱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약 50년 동안 친중 전략 때문에 구기반의 친중 전략 때문에 다시 대륙과 붙어 먹으려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거를 문좀비, 쥐명이 이런 애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정인 같은 애가 뭐 주한 중공군 이런 헛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시금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더라도 대륙과 다른 해양 국가로서 대륙 국가가 아닌 해양 국가, 섬나라. 기본적으로 커다란 국제 전략은 20세기, 21세기를 관통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도 대륙 국가지만 남아시아 자꾸 인도를 섬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자꾸 떼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라시아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방송 혹시 시청할 수 있는 국토전략도 이 관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리정치학, 지정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정학을 최초로 이렇게 개념 정립했던, 이론화시켰던 게 300인여의 맥킨더 경이고, 이것들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던 게 헬드 키신저와 브레즈스키고, 이런 점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통일한국이 돼도 섬나라여야 합니다. 설사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러한 관점을 잊지 마시고 그래야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계속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붙어먹는다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